요즘 이것과 관련된 소식들이 뉴스와 기사에 떠들썩한데요. 오늘 저희가 알아볼 주인공,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의 사전적 의미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 영역에 속한 것을 반도체라고 합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물질을 도체라고 하며 금, 알루미늄, 구리, 철 등의 금속 물질이 도체에 속합니다. 이와 반대로 부도체는 전기 혹은 열이 흐르지 않는 물질이며 유리, 다이아몬드, 플라스틱, 나무 등이 부도체에 속합니다. 그리고 전기 전도도상 두 물질의 중간에 속한 반도체는 전기를 흐르게도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반도체 물질에는 규소가 있는데 규소의 발견은 현대 과학기술 문명의 중심이 되는 전기전자 산업의 발전에 큰 공을 세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소는 영어로 실리콘이라고 하며 원소 기호는 SI로 표시합니다. 첨단 과학 반도체 산업에서 없어선 안 될 존재인 규소는 주로 모래나 흙, 돌에 들어있고 지구 지각 구성 요소 중 산소 다음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규소 결정은 전기 전도도가 낮고 저항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규소에 불순물을 첨가하면 상황에 따라 전기를 흐르게 했다, 흐르지 않게 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반도체가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부분에만 전기가 흐르게 하여 전류의 흐름을 이용해 각종 값을 컴퓨터 문법으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전자기기를 제어하거나 정보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도체는 조건에 따라 전기를 제어하는 성질을 이용해 만든 전자장치를 말하며 IC 또는 칩이라 불리는 집적 회로를 뜻합니다. 집적 회로는 하나의 반도체 기판에 다수의 반도체 소자들을 초소형 전자회로로 구성해 하나의 칩 안에 집적한 것입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메모리 반도체는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D램, S램, 낸드 플래시 등이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연산 처리를 하는 두뇌 역할을 하며 CPU, DDI, CIS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분야에는 다양한 종류의 회사들이 설계, 생산, 조립, 검사, 유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조립, 검사, 유통의 분야를 종합적으로 갖춘 기업을 IDM, 즉 종합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며 대표적인 IDM 기업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IDM 회사는 웨이퍼 생산 설비인 팹을 갖추고 있으며 반도체 설계, 웨이퍼 가공, 패키징, 테스트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모든 반도체 기업들이 이 모든 공정을 담당하지는 않으며 설계, 생산, 테스트 등 각각의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회사가 팹리스 회사입니다. 반도체를 제조하는 생산시설을 팹이라고 하며 팹리스란 팹이 없는, 즉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는 회사를 뜻합니다. 전자기기의 효율성과 편리성 추구로 인해 다양한 기능들이 요구됨에 따라 팹리스 회사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을 바탕으로 반도체 칩 설계를 전문적으로 합니다. 그렇다면 팹리스에서 설계한 반도체의 생산을 담당하는 회사도 필요하겠죠? 이곳이 바로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는 반도체 생산 시설인 팹을 보유하고 있으며 팹리스에서 만들어진 설계 도면을 통해 위탁받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술 서비스 회사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파운드리는 수많은 팹리스 기업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운드리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최종 제품 형태로 만들기 위해 반도체 회로를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반도체 후공정 전문 회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아웃소스드 세미컨덕터 어셈블 앤드 테스트 업체, 줄여서 오사트라고 하며 네페스는 오사트에 속합니다. 칩의 데이터 입출력 단자를 연결하고 제품을 보호하는 패키징을 하며 반도체의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 정기적 특성 검사를 하는 테스트까지 진행하여 출하까지 담당합니다. 그렇다면 후공정 전문 오사트 기업인 네페스의 공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범프 프로세스입니다.
요즘 초소형 전자기기들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경박단소를 목표로 패키지의 형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체에는 전기회로기판과 칩이 직접적으로 전기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범프를 이용하는 실장 방식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범프란 칩을 회로기판에 직접 접속하기 위해 전극의 높이를 높이고 외부의 전극과 접속이 용이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 범프가 만들어지는지 세부 공정의 흐름을 알아볼까요? 범프 프로세스는 스퍼터 공정, 포토 공정, 디스컴 공정, 플레이팅 공정, 에치 공정, AVI 공정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스퍼터 공정은 웨이퍼에 형성하고자 하는 막과 동일한 재료를 진공 중에서 여러 물리적인 방법으로 기판 위에 증착시켜주는 공정입니다. 알루미늄 패드 부분을 깨끗하게 클리닝을 한 후에 웨이퍼에 형성하고자 하는 막과 동일한 재료를 기판 위에 올려줍니다. 두 번째, 설계 도면을 웨이퍼에 패터닝하는 포토 공정을 진행합니다. 포토 공정에서는 포토 레지스트, 즉 감광액을 도포한 후 설계 도면을 디자인한 마스크 위에 UV를 조사합니다. 이때 빛이 닿은 부분은 굳어지고 빛이 닿지 않은 부분은 굳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 굳지 않은 부분을 현상액으로 제거해주면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디스컴 공정에서는 O2 가스를 이용하여 포토 공정에서 패터닝된 영역의 포토레지스트 찌꺼기를 제거하고 네 번째, 플레이팅 공정에서 금속 표면에 다른 금속으로 얇은 층을 입혀줍니다. 다섯 번째, 범프를 형성하기 위해 스퍼터와 포토 공정에서 증착되어진 스퍼터막과 감광액을 화학약품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에치 공정 후 마지막으로 품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AVI 공정에서 검사를 하여 양품과 불량품으로 판별합니다. 범프 프로세스를 거친 웨이퍼는 반도체로서의 기능을 잘하는지 검사하기 위해 두 번째 과정인 테스트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테스트란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 칩의 양품과 불량품을 구별해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테스트에는 크게 웨이퍼 단위로 검사를 진행하는 프로브 테스트, 칩 단위로 검사를 진행하는 파이널 테스트가 있으며 현재 네페스는 주로 프로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는 테스터와 프로브 카드를 사용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테스터는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반도체를 검사하는 장비이며 프로버는 테스터 장비에 제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넣어주고 검사가 완료된 제품을 분류하여 꺼내주는 물류 로봇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프로브 카드는 프로버에 장착하여 웨이퍼와 접촉 후 테스터와 칩 간의 정기적 신호를 전달하고 검사하는 장치입니다. 테스트 공정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버가 테스터에 제품을 넣어주면 테스터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프로브 카드의 정보를 기입하고 해당 프로브 카드에 맞는 레시피를 불러온 후 제품에 따른 셋업을 진행합니다. 그 후 테스터가 프로브 카드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프로브 카드의 탐침들이 반도체 칩에 정기적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설계한 테스트를 진행 후 패스가 뜨면 양품, 페일이 뜨면 불량품으로 판독하여 선별하게 됩니다. 테스트를 통해 정기적 특성 검사가 끝난 후에는 세 번째 과정인 패키지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반도체 패키징은 온도, 습도, 충격 등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반도체 칩을 보호하고 직접 회로가 외부와 전기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제품이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공정입니다. 웨이퍼에서 칩으로, 칩에서 릴로 구성되기까지 수많은 공정을 거치지만 크게 라미네이션, 백그라인딩, BSP와 오븐, 레이저 마킹, 포일 마운트, 소잉, UV, AVI, TNR, MVI, 패킹 공정 순으로 정리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미네이션 공정입니다. 라미네이션 공정은 두 번째 단계인 백그라인딩 공정 전 웨이퍼의 탄면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입니다. 라미네이션은 쉽게 코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웨이퍼의 전면에는 회로와 범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접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테이프를 웨이퍼 앞면에 부착 후 공정을 진행하여 다음 단계인 백그라인딩 공정 시
실리콘 가루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웨이퍼가 깨지거나 뒤틀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백그라인딩 공정은 웨이퍼의 뒷면을 고객사에서 요청한 타겟 두께까지 연마하는 공정을 말합니다. 백그라인딩 시 저항을 줄여 전략 소모를 낮출 수 있고 열 전도율을 높여 반도체 정상 동작 시 발생되는 열을 후면으로 빠르게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이퍼의 두께가 얇아져 불량에 취약한 상태이므로 핸들링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BSP 공정과 오븐 공정입니다. 백그라인딩이 완료된 웨이퍼를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웨이퍼 후면에 검은색의 보호 테이프인 BSP 테이프를 부착한 후 접착력 강화를 위한 오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레이저 마킹 공정은 오븐이 완료되면 공정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레이저를 이용하여 웨이퍼 후면에 칩 단위로 코드를 각인하는 공정이며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제품명, 제조사, 제품 번호, 제조일자 등을 각인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포일 마운트 공정입니다. 칩 단위로 공정 이력이 새겨지면 웨이퍼에서 칩으로 절단을 해야 하는데 이때 칩으로 절단 시 발생될 수 있는 칩의 소실을 막고 다음 단계의 공정을 위해 링프레임과 테이프로 웨이퍼를 고정하는 포일 마운트를 진행합니다. 여섯 번째, 웨이퍼를 칩으로 절단하는 소잉 공정 후. 일곱 번째, UV 공정에서 포일 마운트 테이프의 접착력을 약화시켜주어 테이프에 붙어있는 칩을 조립 시 원활하게 픽업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AVI 공정에서는 조립 시 양품 칩만을 픽업하기 위해 웨이퍼상의 굿칩과 페일칩으로 구분하여 맵을 형성하는데 검사 항목으로는 웨이퍼 엣지 부분 검사, 치핑, 크랙, 이물, 범프 데미지 등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검사를 통해 형성된 맵을 이용해 칩에서 릴 단위로 구성하는 TNR 공정을 진행합니다. 웨이퍼의 양품 칩만을 테이프에 옮겨 적재하고 칩을 보호하기 위해 커버 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해주는 작업을 하는데 이를 실링이라고 하며 실링이 완료된 테이프를 릴로 구성하면 TNR 공정은 마무리됩니다. 열 번째로는 조립 완료 후 출하 전 검사인 MVI 공정을 진행하며 TNR 공정 후 육안으로 레이저 마킹 이상 유무, 불량 유무 및 칩 수량 등을 검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후 품질 검사 시 문제가 없는 경우 제품이 담겨있는 릴을 보호하는 패킹 공정을 거쳐 패키지가 완료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패키지 프로세스로도 제품이 만들어지지만 웨이퍼 레벨 공정 대비 생산성 향상과 원가 절감에 효과를 줄 수 있는 진보된 기술의 패키지가 있습니다. 바로 FO, 즉 팬아웃 패키지 기술을 사용한 FOWLP와 FOPLP입니다. 각종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크기는 점점 미세화되고 요구되는 기능들은 늘어남에 따라 이를 처리하기 위한 반도체의 입출력 단자수도 늘어나야 합니다. 이때 기존 반도체 칩의 배선을 바깥으로도 빼내어 입출력 단자를 늘려주는 공정을 진행하는데 이를 FO, 즉 팬아웃 패키지라고 합니다. 이는 기존 동일 면적의 칩에 입출력 단자를 늘림으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고성능 반도체를 경박단소화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아웃 패키지 공정은 앞서 말씀드린 범프 공정, 테스트 공정, 패키지 공정을 모두 거칩니다. 웨이퍼를 칩으로 절단 후 절단된 칩을 일정 거리만큼 띄엄띄엄 재배치하고 몰드 수지를 이용하여 칩의 면적을 넓혀 웨이퍼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넓혀진 면적의 입출력 단자를 재분산하여 칩 바깥쪽까지 볼을 배치합니다. 그 다음 패널을 칩으로 절단한 후 패키지 TNR 공정을 통해 테이프에 칩을 적재하고 이를 릴로 구성하여 출하하게 됩니다. FOWLP와 FOPLP의 차이점이 있다면 FOWLP는 300mm의 라운드 패널 공정을, FOPLP는 대면적화된 600mm 사각 패널 공정을 진행합니다. 5G 및 클라우드, 데이터 서버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앞으로 반도체 패키징 기술은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반도체 용어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